효과적인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석세스 플래너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4단계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미션 맵을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비전 맵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비전 로드맵을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클리 플랜 작성을 통해서 주별, 일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평가하는 단계로 절차를 밟아 나가시면 효과적인 성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가장 먼저 미션 맵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션 맵을 작성하는 이유는 과거의 사건과 현재 자신과의 연관관계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고 집중해야 할 삶의 방향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1년에 2회 정기적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자 하는 이유에서 미션 맵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미션 맵의 원리는 첫 번째, 인간은 감정을 가진 정서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개인의 정서는 과거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서는 일의 성과 및 타인과의 관계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미션 맵의 사용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맵은 다음 그림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삶을 돌아보기입니다. 오늘 당신이 불의에서 하고 갑작스런 질병으로 사망한다면 가장 후회할 만한 것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부분에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 측면이라든가 또는 재정적인 측면이라든가 또는 개인의 욕망이라든가 욕구 측면이라든가 그리고 건강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언제였나요? 그리고 그 순간들은 왜 행복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시는 겁니다. 누군가와 사랑했던 그 순간들이라든가 그리고 누구로부터 사랑받거나 존중받거나 그리고 배려받았던 것들을 적어보고 그것이 왜 행복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내 인생에서 가장 불행했거나 슬펐던 순간들은 언제였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 순간들은 왜 불행했고 슬펐는지를 적어보시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현재 나의 역할과 활동 가운데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왜 그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고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현재 나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고 있는 활동이나 역할들을 적어보시고 왜 그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고 있는지를 돌아봄으로써 나의 장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떤 역할에 대해서 내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결과를 만드는 활동과 이유를 적어봄으로 인해서 내 단점은 무엇인지 또 집중해야 될 영역은 어떤 것이고 피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는데요. 앞으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또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의 각오를 적어보시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영역을 작성하실 때 참고하실 것은 삶의 방향이라는 것, 즉 미션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목표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를 도출한다는 관점을 갖지 마시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개략적인 내용을 적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석세스 플래너를 주기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이 부분을 하시다 보면 구체적인 나의 어떤 삶의 방향이 도출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전맵에 대한 사용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비전맵을 작성하는 이유는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목표를 도출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목표와 연관된 구체적 실천 활동을 도출하여 목표 달성을 돕고자 합니다. 비전맵의 원리를 살펴보면 첫째, 행복한 삶은 다양한 영역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목표 달성은 다양한 실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방해되는 활동을 줄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개인의 정서적 관리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지지라든가 상사의 인정 등 정서적 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비전맵의 사용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에서는 삶의 각 영역에서의 현재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서의 모습, 또 경제적, 정서적 안정에서의 모습, 배움과 자기성장의 부분, 또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자신의 현재 모습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몸의 균형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고요.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현재 내가 바라는 올해 나의 모습은 균형 있는 신체적 건강,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전맵을 통해서 각 구체적인 목표를 도출하는 영역인데요. 앞에서 삶의 각 영역들을 돌아보고 올해 내가 바라는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모습을 기반으로 올해의 목표를 적어보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균형 있는 건강이라든가 균형 있는 몸매라든가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를 도출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재정 자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달성하는지를 또 적으시고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활동들을 적으시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매일 30분씩 운동을 한다, 또는 균형 있는 식단 관리를 한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실천 활동들을 도출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영역에 있는 이 부분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목표 달성에 방해되는 활동들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잦은 약속이라든가 또 술자리라든가 또는 나약한 의지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나열해 보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서적 자원도 나열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지지라든가 그리고 상사의 인정이라든가 이러한 정서적 자원도 함께 도출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비전 로드맵에 대한 사용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비전 로드맵을 작성하는 이유는 목표별로 연간 구체적 실행 계획을 도출하고자 함입니다. 월별로 10일 단위로 실행 계획을 작성하고 목표 달성을 돕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비전 로드맵의 원리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실천 활동 단위의 일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 계획이 구체적일수록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비전 로드맵의 구체적인 사용 안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비전 로드맵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살펴보면 이런 모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월별로 전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월에 10일 단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목표를 분야 전문가라는 목표를 수립을 했으면 이와 관련해서 올해 석사 논문을 작성해야 하는 저의 활동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6월에 석사 논문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1, 2월에는 석사 논문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3, 4월에는 논문 작성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마지막으로 5월 달에는 논문 검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료해서 6월에 석사 논문을 제출한다. 이런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월별로 실행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위클리 플랜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위클리 플랜의 작성 방법을 살펴보면 주 초에 한 주간의 계획을 살펴보고 한 주의 실천 활동과 시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획을 수립할 때 스마트폰에 있는 일정을 확인하시면서 수립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두 번째는 매일매일 하루의 주요 업무와 시간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합니다.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 플랜의 원리는 첫 번째,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상황 및 충동에 따라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가 높은 활동을 중심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계획한 일정 및 업무를 달성하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즉, 계획을 하게 되면 인간은 그것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신의 일정과 업무 계획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그 업무를 달성하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계획과 평가를 통해서 효과적인 자신만의 관리 방법을 체득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위클리 플랜의 사용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 맵의 주요 목표와 또한 이와 관련된 금주의 목표를 이 부분에 주요 목표 부분에 작성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비전 맵의 실천 활동을 참고해서 중요도를 중심으로 주요 실천 활동들을 우선 중요도가 높음, 일반, 낮음을 중심으로 그 실천 활동들을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실천 활동들은 이 부분에 일정 계획으로 반영해서 구체적으로 그 해당하는 일정에 실행할 수 있도록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셔서 스마트폰에 일정된 계획들을 위클리 플랜의 일정에 반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가급적 30분 단위로 작성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금주의 주요 업무 부분에는 매일매일 해야 할 주요 업무를 중요도 순으로 기록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감하거나 또는 그 다음날 계획을 하실 때 매일 완료 여부를 이 부분에 체크하시거나 또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완료되지 않은 업무는 그 다음날 그 업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다시 기록하시면서 위클리 플랜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